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저희가 정말로 모시고 싶었던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국민대학교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의 권영주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권 교수님이 그 자동차 한국에서 제일 뛰어난 전문가분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이제 일반인들을 상대로 이 자동차의 트렌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가장 뛰어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드디어 이제 증시각도의 TV로 오셔서 여러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찬을 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봤으니까. 그러세요? 예. 근데 이제 저희 뭐 이렇게 돌리지 않고 바로 직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중국에서 전기차가 어마무시하게 만들어지고, 바로 어제 들어온 뉴스로 보면 BYD가 한 달에 25만 대를 생산하면서 1월부터 5월까지 100만 대의, 물론 이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가 다 섞여 있습니다만은 100만 대 차를 만들면서 대수 기준으로 이제 테슬라를 이기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연간 환산으로 하면 거의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전기 자동차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은 뭐 중국산 뻔하지 뭐 이런 게 있어요. 내연기관은 그럴 수 있는데 전기차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저 그런 얘기 자꾸 하는데 많은 분들이 부정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중국 전기차.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국내에 중국산 전기 승용차가 없기 때문에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볼 수 없으니까 국산 전기차만 보니까 뭐 중국 그냥 예전처럼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네. 그런데 주변에 중국을 자주 출장을 다녀오시거나 실제로 중국 가서 전기 택시를 타보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나눠보세요. 그분들이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달라.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중국은 우리가 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지만 또 지점장도 잘 아시겠지만 내연기관으로 성공을 하기가 어려운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2000년 초반에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그때가 현대자동차가 베이징 자동차로 합작사 통해가지고 베이징시에 EF 소나타를 택시로 막 깔 때였어요. 그때 이제 현대자동차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당시에 중국은 상하이 자동차의 산타나라고 아주 그냥 지금 보기 되게 드문 차인데 폭스바겐이 오래전에 합작해서 만든 차인데 그거를 막 택시로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베이징 올림픽 전까지 베이징 시내를 중형 세단으로 바꾸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때 EF 소나타가 막 깔리고 중국 사람들한테는 야, 현대자동차가 고급차네 하면서 이제 막 클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이징 시내 가보면 EF 소나타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전기 자동차로 다 깔렸는데 이게 다 베이징 자동차 전기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대도시에 택시로 내연기관으로 택시를 만들었던 거를 이제는 중국이 자체 토종 브랜드로 다시 바꿀게. 그런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는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전기차를 상대적으로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생겨요.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항상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제 그 중국 전기차가 얼마나 무섭냐면 모든 게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가 빠른 시간에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우리나라 소비자가 까다로워서 그래요. 맞아요. 투덜투덜해 보이죠.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줘도 왜 이렇게 품질이 안 좋냐, 뭐가 문제다 이런 거를 계속 제조사가 맞추다 보니까 품질이 빨리 올라와서 상대적으로 이 고품질의 자동차를 글로벌에 내놓으니까 와, 한국차 괜찮네? 그렇죠. 해서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2, 3천만 원짜리 차 타면서 외국 명차들하고 비교하면서 이게 뭐냐. 그렇죠. 항상 우리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똑같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도.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전기차를 많이 보급했기 때문에 중국의 소비자들도 우리만큼 까다로워요. 전기 자동차를 타면서 이건 왜 이러냐? 야, 주행거리 왜 이렇게 짧은 거야? 야, 이거는 왜 통신이 안 돼? 이거는 왜 원격으로 서비스가 안 돼? 내가 꼭 가야 돼? 이런 불만들을 끊임없이 제기를 하니까 중국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그래, 해줄게, 맞춰줄게 하면서 중국의 소비자 만족도를 계속 맞춰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품을 지금 유럽에다가 수출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항상 그렇죠. 전기 자동차를 바라볼 때 자동차네? 딱 보고 그냥 이건 한국 차네? 이건 미국 차네? 독일 차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전기 자동차가 딱 들어가면 이거 전기차네? 그런데 어느 나라산이지? 이렇게 봐요. 우리는 이제 만약에 중국차가 들어오면 중국산이네? 그렇죠. 이거 내연기관이야? 전기야? 그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을 바라보는. 그래서 먹히는구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니오라든가
뭐 상하이 자동차, BYD, 뭐 지리 자동차가 전기를 깔았을 때 네.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전기차 새로운 거네. 네. 그런데 중국산인데 괜찮네. 네. 라고 받아들이니까 시장 점유율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거죠. 아, 핸드폰하고 똑같네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현대기아차는 어떤 전략을 쓰는 거냐면 어쨌든 글로벌에서 테슬라의 대항마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는 마치 갤럭시하고 애플의 전쟁처럼 네. 우리는 테슬라의 대항마야. 왜? 내연기관 회사 중에서는 어쨌든 빨리 가고 있으니까 네. 무조건 테슬라의 대항마로 견주려고 하는 거예요. 테슬라의 대안은 현대기아차. 네. 현대기아 전기차의 경쟁사는 테슬라. 네. 이런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런 구도가 그런 의도가 있군요. 아, 그럼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네. 소비자 입장에서 우린 지금 폰 2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삼성폰 아니면 애플폰. 네네. 근데 삼성폰은 고가부터 저가까지 좀 다양한 거고.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거죠. 어차피 테슬라는 라인업이 다양하지 않으니 네. 우리나라가 최대한 라인업을 다양하게 해서 글로벌에서 테슬라와 경쟁을 벌이면 사람들 머릿속에는 테슬라 아니면 현대기아차. 현대기아차 아니면 테슬라. 요거를 확실하게 인지를 시키면 테슬라가 따라가면 올라갈수록 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전략은 굉장히 훌륭하네요. 네. 근데 그렇게 하기엔 아직 대수가 형편없이 모자르지 않습니까? 모자르죠. 네. 네, 모자르죠. 그런데 이제 뭘 보냐면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기 자동차만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와 네. 내연기관 수많은 자동차 회사 중에 전기차로 경쟁을 하려고 하는 곳.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 구도를 보면 내연기관차에 뭐 도요타도 있고 폭스바겐도 있고 쭉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의 경쟁 구도를 보면 현대기아가 조금 앞서 있는 것. 그런데 저 멀리 떨어진 네. 테슬라를 따라잡기에는 아직은 갈 길이 멀죠. 멀다. 예. 그런데 누가 쟤네 옆에 가장 먼저 도착할 것이냐. 네네. 이제 그거를 보면 현대기아는 우리가 먼저 가겠다. 네. 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생산 대수와 인도 대수의 수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을 보면 물론 이제 거리가 좀 들러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생산 대수에 있어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잡은 게 이제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솔직히 하드웨어만 보면 소프트웨어 빼고 하드웨어만 보면 과거 내연기관처럼 차별성이 크진 않지 않습니까? 전기차라는 게. 없죠. 없는 수준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사람들에게 소비자에게 전기차는 어떤 인식이 있냐면 네. 전기 자동차가 내연기관 대비 살짝 프리미엄 인식이 생겨요. 예, 에너지가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 내가 뭔가 어드밴스드해. 내가 ESG에 참여하고 있어. 그렇죠. 이런 그런 것도 이런 있고, 거요? 야, 내가 뭔가 상당히 첨단 기계를 타는 거야, 나는. 그러다 보니까 전기 자동차가 내연기관 대비 동급일 때 조금 더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가 올라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명품 브랜드, 뭐 벤츠나 BMW나 포르쉐 같은 이런 회사들이 볼 때는 이거는 사실 그들에게는 마이너스 요소예요. 그러겠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브랜드를 가지고 더 높여가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걔네는 그 끝에 와 그렇죠. 있잖아요. 끝에 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 전기 자동차를 중국 회사들은 어떤 전략을 펴냐면, 그래, 소비자에게 전기 자동차는 같은 동급일 때 조금 프리미엄 이미지가 있어. 그런데 이 프리미엄 이미지가 있는 거를 우리가 조금 싸게 공급하면 될 것 같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국산이라는 어떤 저가의 품질의 낮은 이미지가 아니라 전기 자동차라고 하는 프리미엄 이미지에 중국산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중국산은 이렇게 봤는데 전기가 이만큼 올려놨으니까 이만큼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브랜드 갭을 이제 상쇄를 시키는 거죠. 네. 보니까는 이번에 뭐 상하이 자동차 쇼인가요? 뭐 거기서 네, 이제 모터쇼예요. 모터쇼 내용을 이제 조금 전해지는 것들을 좀 읽어봤더니 진짜 딱 느낌이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외국을 카피했듯이 얘가 우리를 정확하게 카피하고 있구나. 그렇죠. 그런 느낌. 예. 네, 그래서 내부 고급화 전략이라든가 뭐 약간 아닌 듯한데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듯한 느낌.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컸어요. 예. 어떻게 보면 뭐 포니부터 해가지고 쭉 보면 우리도 미국 가가지고 옛날에 뭐 싼 차 이런 거 하면서 계속 옵션 높이고 품질 높이면서 계속 브랜드 이미지를 올려왔잖아요. 네, 엑셀부터 시작된 거죠. 그렇죠. 그게 뭐 한 4, 50년 걸린 거잖아요. 네. 근데 전기 자동차가 전환이 딱 되고 뭔가 이제 해봅시다라고 기후변화 협약에서 이제 전기차 하자라고 규제로 딱 판단을 내렸을 때 이미 중국은 준비가 돼 있던 나라였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막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와 내연기관차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지 말자는 게 중국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은 내연기관이고 네, 네, 네. 전기는 전기야.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소비자의 인식으로 하여금 전기는 새로운 거고 내연기관은 구태적인 거야. 이렇게 인식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네. 이제 그런 인식들이 상당히 지금 먹혀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유럽의 생필품이 아닌 자동차를 판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였거든요. 그럼요. 예, 예. 예. 근데 전기차니까 가능했던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우리 지점장님도 머릿속에 네. 제네시스와 네. 테슬라를 그냥 같은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테슬라는 전혀 별개에 있는 네. 그냥 전기로 움직이는 디바이스냐, 그러니까 이런 인식들 가지고 이제 차별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같은 이동 수단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기준에서 보면 네. 이게 전기로 가나 내연기관으로 가나 관계는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예. 실질적으로 시장은 이게 전기로 가는구나라는 건 따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합쳐서 생각하지 말고 네. 따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내연기관차들이 지금 중국의 저런 그 압도적인 물량의 증가를 감안해 보면 다들 위기네요. 위기죠. 예. 예. 위기예요. 그나마 현대 기아차는 열심히 하고 있어서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 위기네요. 위기예요.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은. 그런데 이제 그 위기가 어느 하루아침에 자 내일 아침에 눈 떴더니 네. 뭐 공장이 문을 닫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서서히 네, 네. 서서히 전환이 될 건데 그 전환되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질 거냐 늘어질 거냐에 가지고 예측 싸움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생각보다 진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아니요, 생각보다 빠른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전기 자동차를 보급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은 다 선진 시장, 소득이 큰 나라, 많은 나라에서만 보급이 확산되는 건데 그 이유는 보조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조금 시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예산에 맞춰서 보조금만큼만 팔리는 겁니다. 아, 예. 네, 보조금 사라지면 안 사요. 근데 보조금이 사라져도 그 나라의 소비 인식이 그래 내가 이걸 타줌으로써 내가 지구 환경에 기여하는 거야. 그런 인식이 되려면 4만 달러가 넘어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야만 보조금 없이도 그래 내가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지라는 하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건데 네. 전 세계 4만 달러 이상 나라가 몇 개나 예, 있어요. 몇 개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보조금 시장이에요. 아, 그래서 북유럽에서는 판매가 많은데 다른 나라에서는 보조금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그렇죠. 지금 전 세계 각 나라의 판매 대수를 보면 네. 죄다 보조금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 나라가 뭐 잘 살아서 못 살아서 그거 아닙니다. 지금 보조금 없앤 나라가 영국이에요. 네. 영국이 4만 달러가 넘잖아요. 네네네. 영국은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전략적인 판단이죠, 국가가. 우리는 아예 보조금을 없애버리고 그 예산 가지고 인프라를 더 빨리 깔게. 그리고 자동차 회사로 하여금 니네가 이제 알아서 팔아. 대신 배출가스 규제는 세게 들어갈 거야. 네. 네네네. 배출가스 규제로 자동차 회사로 하여금 전기차를 팔 수밖에 없는 시장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제 팔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인프라가 잘 돼 있으니까 좀 비싸도 내가 쓰기에 전혀 문제가 없네. 네. 그렇게 하고 자연스럽게 전환을 시키는 전략인 네. 거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보조금, 중앙 보조금 없앴잖아요. 없앴죠. 그런데도 네. 하여튼 뭐 팔려요. 판매 증가는 네, 되고 지방 있죠? 보조금이 남아 있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지방 보조금이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중앙 보조금 빼도 꽤 보조금이 커요. 근데 이것마저 빠졌다면 중국은 휘청했겠네요. 휘청했을 거예요. 야, 그러면은 지금 이미 약간 그런 모습이 있는데 2차 전지 중국이 2차 전지는 이제 덤핑 판매 곧 시작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들던데. 뭐 그 있죠. 네. 만들어놓은 게 많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현대기아차는 그걸 노리고 들어가서 그걸 받아서 생산 대수를 늘리는 방법 중국 내에서. 예, 어떻게 될지. 당연히 중국 내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중국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동차 시장 구분할 때 뭐 아시아 태평양, 뭐 북미, 쭉 하면 중국은 별개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충분히 그럴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중국 현지 생산 전기차는 중국 현지에서 조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내연 기관에 비해서는 현대기아차가 가장 빠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전기차로 전환 속도가 빨라요. 빨라요? 네. 그러니까 폭스바겐은 뭐 한다고 얘기는 막 많은데. 이제 폭스바겐 그룹하고 현대차 그룹하고 이제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냥 폭스바겐도 물론 전동화 속도는 빠릅니다. 네. 유럽 내에서. 근데 폭스바겐은 지금 배터리 내재화로 돌아섰어요. 저 무슨 볼트. 네, 노스볼트. 노스볼트 맞아요. 왜냐면 이제 그 지금 전기차는 점차 대중화 단계로 들어가려는 초입이고 네. 그 대중화 단계가 들어오면 내연기관의 어느 시장을 먹겠어요? 당연히 내연기관의 보급형 시장을 먹겠죠. 그러겠죠. 그럼 보급형은 점점 사라지는데 수익은
역시 내연기관에서 나니까 자동차 제조사는 내연기관에서 수익을 줄이고 싶지 않겠죠. 그러겠죠. 그러면 중대형 고급차에 집중하면서 이쪽의 가격을 더 높이고 고급화로 갈 거예요. 네. 그래서 최대한 수익은 여기서 맞추되 이 보급되는 시장에서도 수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들어가면 적자예요. 그럼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폭스바겐은 내재화를 선언한 거예요. CATL이나 BYD한테 배터리 받아봐야 얘네가 마진 붙여서 줄 거니까 그 마진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노스볼트에다가 투자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가 배터리 만들어서 이걸 그냥 너 2%만 먹어. 네. 나머지 내가 먹을 거야. 해서 집어넣고 하면 수익을 맞출 수 있다. 그래서 폭스바겐 CFO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내연기관과 동등한 수익률을 가져가려면 아직 3년이 필요하다.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네, 그렇군요. 내재하면 그럼 정말로 단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질 수 있나요? 그들은 그렇게 판단해요. 중국 애들이 덤핑 치면 안 될 텐데. 덤핑을 치면 그게 더 메리트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는 거죠. 장기적으로. 네, 차종 하나만 만들고 끝날 거 아니니까. 네, 그건 그러네요. 앞으로 걔들이 만드는 1,100만 대 중에 네네. 그 중에면 500만 대, 600만 대 다 쓴다고 하면 네. 얼마든지 중국만큼의 가격은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한국의 전환 속도도 사실은 2차 전지의 조달에 상당히 장애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대기아차도 전기차로 전환하는 속도가 빠른다고 해도. 지금 이제 고민은 네. 전환 속도가 빠르고 해서 배터리 팩을 조달받고 셀을 조달받고 이런 거에는 큰 문제는 없죠. 네. 없는데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이 생기면서 이제 고민은 그거예요. 만약에 중국이 소재를 잠그면 그렇죠. 그게 이제 제일 거의 압도적이지. 거의 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그렇죠. 아닙니까? 예. 네. 그게 이제 소재를 잠그면 국내에서 뭐 SK든 삼성이든 네. 뭐 LG든 못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예. 그래도 뭐 단적인 지난번에 그 언론 나오지 않는 재미난 일이 하나 있었잖아요. BYD하고 예. 중국 전기버스 보조금 삭감할 때. 네. 그게 원래의 환경부 계획은 50% 삭감이었어요. 네, 전기차, 전기버스. 버스. 네. 예,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게 뒷얘기인데 네. 중국에서 한번 반발했었어요. 50%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30%로 완화된 거였었거든요. 네. 그 얘기는 왜 받아줬냐면 혹시 잠글까봐 네. 소재를. 그렇죠. 그 원자재 소재의 상당 부분 전구체까지 만드는 건 거의 대부분 지금 현재 한 8, 90%가 중국에서 그렇죠. 들어오는 예, 거잖아요. 예. 중국이 잠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아예 다 못 만들어 못 버리는.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현대기아차 전기버스 한국에다 팔라 그래도 못 만들어 못 팔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만큼 그 소재에 대한 독립을 이제 빨리 추진하겠다고 여기저기 최근에 배터리 회사가 광물도 찾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광물을 찾고 이런 건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정년이죠, 정년. 그렇죠. 정년 공장은 쉽지 않잖아요. 제가 보기엔 미국에서도 무슨 캘리포니아 쪽에서 뭐 무슨 그 사람 잘 안 사는 호수에 리튬이 엄청 많다고 그러는데 있으면 뭐 할 거야? 너희들이 그걸 만들 수 있어? 그렇죠. 예. 예. 정년을 중국이 다 한 거죠. 왜냐하면 네. 환경에 대한 네.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 했으니까. 예. 그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덩샤오핑 때부터 준비를 했다. 네, 맞아요. 그럼 그 옛날부터 한 건데. 예.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국이 그 당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글로벌에서 뭐 산업 경쟁이나 이런 거보다 우리가 글로벌에서 좀 희귀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부터 좀 만들어 보자라고 했고 그게 이제 1990년대 초반에 이미 전기차를 준비를 하면서 전기차의 핵심 소재가 뭐냐 네. 봤더니 뭐 양극재, 음극재잖아요. 특히나 양극재에 들어가는 뭐 리튬, 코발트 계열 이쪽을 우리가 좀 섭렵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일찌감치 콩고부터 투자를 다 해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2000년대 초반 들어가지고 이제 전기차 보급하자 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전기차 보급은 한 20년 가까이 앞선 거예요. 진짜 오래전부터 좀. 예, 왜냐하면 어차피 내연기관은 네. 성공할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뭐 그 글로벌리 밸류체인을 다 잡고 있다는 그게 사실인 거네요. 그럼요. 공급망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IRA를 해도 고민이 뭐냐면 네. 미국이 IRA를 만약에 세게 적용하면 네. 미국도 못 만들어요. 그럼 이번에 테슬라 보니까는 그 뭐야 그 저기 보조금 절반으로 깎이더라고요. 그렇죠. 테슬라조차. 네,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소재를 갖고 오면 네. 깎여요. 그리고 네. 메이드 인 차이나의 테슬라 모델을 미국으로 수출해도 못 받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앨런 머스크가 이제 가가지고 그런 얘기 한 거죠. 야, 이게 자꾸 떨어지지 마. 떨어지면 서로 손해야.
그런 얘기가 이제 그런 배경으로 나오는 거죠. 네. 예. 어느 정도 속도입니까?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전환 속도가 내연기관 중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수준. 내연기관 여러 자동차 회사 중에서는 네. 앞서 있는 수준이에요. 이게 이제 요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만 가지고 전환 속도를 보면 1, 2등을 다투는데 그게 폭스바겐 그룹하고 현대차 그룹인데 1, 2등을 다투는데 현대차 그룹이 조금 앞서 있어요. 속도는. 그리고 이제 이 기업 조직 문화상 여기는 최고 경영자가 내연기관 앞으로 안 할 거야. 라고 이제 거의 선언을 했다시피 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이제 과거에 현대차 그룹의 이제 R&D를 총괄하셨던 분이 어느 날 그 현대차 그룹의 최고 경영자를 만나서 내연기관 포기가 너무 이른 거 아니냐. 어? 시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너무 빨리 손을 놓으면 만약에 변화가 생겼을 때 대처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이제 최고 경영자가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것 지금도 느리다. 이 얘기는 뭐냐면 더 속도를 높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1, 2년 후에는 아마 현대차 그룹이 조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 후발주자 지금 1, 2등 다투든 폭스바겐 그룹과 격차가 조금 벌어질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벌어지는데 제가 보는 건 그런 거라는 거죠. 전기차는 마라톤 같은 거예요. 42.195 종착지까지 가고 이제 신호가 울려가지고 이제 5km도 안 간 겁니다. 근데 이제 5km도 안 간 걸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 주식 시장에서 막 얘가 앞섰네, 얘가 앞섰네, 뭐 야 얘가 뭐 유니폼이 뭐네 이런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맨날 나오는 얘기가 그럼 토요타는 뭐하니? 네. 그렇죠. 궁금한 점입니다. 네, 토요타는 뭐하니? 제가 토요타의 일본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네. 얘기도 많이 하고. 작년에 이제 토요타가 전기차 하겠다고 선언하고 들어왔잖아요. 아키오 회장이. 네. 이번에 이제 새로 사장이 선임된 사토코지 사장도 전기 자동차 엔지니어 출신은 아니지만 이제 전기 자동차에 이제 무언가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고. 근데 그런 거예요. 현실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전기 자동차 많이 팔리고 좋네. 그런데 전기 자동차가 많이 팔려? 아니면 내연기관 중에 하이브리드가 많이 팔려? 봤더니 하이브리드 시장이 여전히 커요. 네. 네,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를 어느 한순간에 놓는 게 아니고 네. 요거를 쭉 브릿지화하면서 전기 자동차에 뛰어들 타이밍을 보자. 라고 했던 게 토요타예요. 사실은 하이브리드가 일종의 전기차 성향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전기차를 안 하는 회사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어떤 거를 더 많이 선택하냐 네. 봤을 때 하이브리드를 더 많이 선택하니 그러면 하이브리드 일단 최대한 대응하자. 그런 다음에 타이밍 봐서 들어가자. 왜냐하면 토요타는 돈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환할 때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 전환 비용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준비됐어. 이제 들어갈 때가 됐나? 네. 그랬을 때 토요타의 전략은 다품종 전략이에요. 동시에 1년, 2년 안에 네. 한 30종, 40종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멕시코나 미국은 이런 차가 잘 팔리네? 글로 내보내. 네. 그다음에 뭐 동남아 갔더니 소형 전기차가 많이 팔리네? 이건 일로 내보내. 그러니까 다품종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선택지가 많아지니까 네. 유리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 하긴 뭐 전고체 능력도 조금 다른 갖고 있어요.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5km 선상에서 1, 2등을 다투는 건 아무 의미 없다. 결국은 10이나 15km 지점에서 네. 여기서 누가 선두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하다. 네. 라고 토요타는 판단한 거예요.